전세대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처음 받아봤는데요.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좀 몰라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대출 받고 이사하는 과정까지 경험을 토대로 대출 받기 전엔 몰랐던 사실들,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이 전세대출 종류나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연봉이나 재직기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집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지, 부동산을 먼저 가야 하는지, 이런 순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본인 기준에 맞는 전세대출 상품을 고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전세대출이라고 해서 종류가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혼부부 대출도 있고 중소기업 청년대출, 그리고 버팀목 자금 대출 등등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상품을 이용을 했고요. 본인 조건에 맞는 대출 상품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집 구경하러 가시면 됩니다. 네이버나 부동산 어플 등을 통해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보실 텐데, 방을 내놓을 때 요새는 전세대출 가능 여부를 거의 써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애초에 전세대출 가능하다는 집만 구경하러 가시면 되겠죠? 만약에 구경을 하러 갔는데 집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보통은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을 얼마 정도 입금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확실하게 계약을 할 의사가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알아봤을 때는 조건이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대출 승인이 안 된다 이러면 가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조건을 걸고 가계약금을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안심할 수 있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편이에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은행에 가시면 됩니다. 은행에 가실 때 준비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4대 보험 직장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재직증명서, 이 두 가지는 회사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이랑 건축물 대장을 뽑아 주실 거예요. 보통은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일단 은행에 가지고 가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은행에서 대출이 될 겁니다 라는 답변을 주겠죠? 그럼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전세대출이 100% 가능한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출 심사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계약금의 5%를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작성을 하는 건데, 대출 심사를 받으려면 이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계약서까지 작성을 해서 대출 심사를 받았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대출 심사가 부적격 판정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전세대출 끼고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되면 특약사항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의 하자로 인해서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던가, 그런 항목이 꼭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아까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가부 여부를 한번 확인하고 왔죠? 근데 건물에 융자가 너무 많다던가 하는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은행은 안전한 건물만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을 구할 때 가능하면 융자 없음, 그리고 안심대출 가능, 이 두 가지 항목이 포함된 물건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계약을 할 때 이 특약사항 때문에 집주인분이 좀 불만이 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제 앞에서 중개업자분에게 좀 따지시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아니 왜 기분 좋게 계약서 쓰러 왔는데 왜 초치는 항목을 넣었냐 이거죠. 대출이 안 될 경우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이 항목을 넣는 건데, 마치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를 하셨었나 봐요. 어찌됐든 계약서까지 썼으면 은행에 다시 가야죠. 여기 보시는 항목이 제가 은행에서 받은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이것들을 은행에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되기까지 약 3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 갈 날짜를 잘 계산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사 가고 싶은 날이 1월 말일 날짜라고 하면 대출 심사 신청을 1월 초 정도에는 하셔야 좀 안전하겠죠? 저는 이사 갈 집을 먼저 알아봐 놓고 그 이후에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을 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언제 빠질지 몰라서 이사 갈 날짜를 2달 뒤 정도로 여유 있게 잡았어요. 전세 대출 받고 입금 날짜도 지정을 해야 하고 계약서에도 명시를 해야 하고요. 그쪽에 살고 계신 분들과 이사 날짜도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빠지진 않았지만 제가 이사 갈 집 그분들 스케줄에 맞춰서 일정을 다 조율을 해 놓은 거죠. 2달이라는 시간이 충분한 것 같았는데 이사 날짜 한 2주 전에 겨우겨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계약이 됐거든요. 제가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세입자 구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셔서 한 달 넘게 좀 마음을 졸이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5단계로 전세대출 신청하는 방법,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은 계획 잘 세우셔서 여유롭게 이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